자, 이번 라운드 상위권 대결 서울과 전북 경기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솔직히 지금 2위 3위이긴 하지만 양 팀의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전북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성남에게 졸전 끝에 좀 무승부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경기가 있었긴 했지만 어찌됐든 최근 10승 6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대신에 서울이 지금 현재 페이스가 너무 안 좋아요. 서울이 최근 6경기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 복귀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박주영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조영욱 선수도 뭐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팀이 만났는데, 일단은 양 팀의 주요 선수, 제가 찍는 주요 선수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서울은 지난 라운드와 동일하게 페이시치,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박동진, 유상훈 선수를 똑같이 해봤습니다. 페이시치 선수는 지금 복귀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득점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이프 선수가 어쨌든 중거리 슛이 좀 나름대로 괜찮다는 거.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득점이 터지고 있진 않아요. 오스마라 선수도 똑같아요. 뭐 득점이 터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서울의 상황상 뭐 리드하고 있을 때는 특히나 수비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이렇게 좀 가담을 하는 것 같아요. 공수를 번갈아 가면서 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박동진 선수, 이 선수가 스피드가 좋을 때는 스피드를 활용해서 득점에 성공을 한다는 거. 득점력이 나름대로 꽤 괜찮다. 뭐 최근에는 득점이 좀 저조하긴 한데, 아무튼간에 이 선수까지 좀 언급을 해보고, 최근 서울을 먹여 살리고 있는 선수는 역시나 유상원 골키퍼예요. 세이브 횟수만 72회, 한 경기에서 3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말 좋은 골키퍼예요. 저는 한때 이 양한빈 선수를 왜 썼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최근에 유상원 골키퍼의 선방 능력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은 로페즈, 문선민, 여기에 호사 선수와 김진수 선수를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송범건 골키퍼까지 넣어봤는데, 로페즈 선수가 한동안 좀 좋은 득점력을 보이다가 솔직히 지난 성남전에서는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좀 그 페이스가 갑자기 급 식어버린 건지, 아무튼 간에 로페즈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문선민 선수가 좀 최근 들어서 7게임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때 득점 폭발했을 때에 비해서는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 뭐 물론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도움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 문선민 선수의 이 득점이 저조한 것은 좀 아쉬워요. 대신에 호사 선수가 8월달에 3골, 이적하고 나서 3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전북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측면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중앙에 호사 선수가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득점원이 새로 생겼다는 거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김진수 선수가 왼발의 키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측면에서의 이 공격 가담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기에서는 김진수 선수를 한번 주요 선수로 넣어봤고, 손범건 골키퍼 올림픽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죠. 전 경기에 출전을 했었고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두 팀의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하나하나 찝어보도록 할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유상호 골키퍼의 이 선방 능력이 최고조다. 선방 최후방의 이 골키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서울이 그래도 좀 승점을 획득하는 거 비벼볼만 하다. 거기에 홈 13경기 중에서 10경기에서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득점 페이스가 좀 처지긴 하지만 어쨌든 홈에서의 서울은 확실히 좋다. 이 홈에서의 득점 능력은 전북을 만난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웨인 선수까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멀티 득점 노려볼 수 있어요. 대신에 조용욱 선수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최용수 감독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조용욱 선수가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 시기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알리바이프나 페시치나 오스마르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서울이 전북 상대로 최근에 정말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할 테니까 뒤에 있는 기록을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이어지면은 솔직히 서울은
3위 자리도 위태로워요. 네, 이것까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 자,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로페즈 호사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다. 번갈아 가면서 외국인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두 외국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송범근 골키퍼, 유상호 골키퍼와 맞먹는 그런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외국인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선수들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송범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선민 선수나 이번에 새로 영입한 김승대 선수가 전북에 와서 한 골 넣은 이후에는 특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남전에서, 솔직히 저는 성남전에서 졸전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북이 더 몰아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모습이 서울 경기에도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인을 너무 높이다가 박동진 선수 같이 이런 스피드 있는 선수에게 오히려 역습으로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게 전북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한 명씩 제가 또 선정을 해봐야겠죠. 자, 서울의 경우에는 제가 유상호 골키퍼를 한번 선정해봤고, 전북은 호사 선수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유상호 골키퍼 23게임에 출전해서 24실점. 솔직히 다른 골키퍼였으면 이것보다 더 실점 많이 했어요. 유상호 골키퍼니까는 이 정도 실점에 그치고 있다는 거. 최근 선방 능력 정말 좋다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전북의 공세가 거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선두 자리를 다시 한 라운드 만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 석점을 목표로 꽤 거세게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선방 능력에 따라서 승점이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서 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제가 선정을 해봤고, 자, 호사 선수는 5게임이 나서 3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특히나 득점 순도가 추가 득점이나 아니라면 동점골, 득점 순도가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중앙에서의 이 득점이 꽤 괜찮아요. 슈팅이나. 그렇기 때문에 로페즈나 문선민을 측면에 둬서 이 호사 선수에게 배급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선수의 선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이번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상대 전적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승 1무 7패, 전북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특히나 최근 서울이 전북에게 5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솔직히 좀 이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가 없긴 해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야심차게 요즘 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경기 전개, 지난번에 한번 맞추지 않았습니까? 제주 서울. 이번에도 제가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봐보세요. 자, 경기 전개. 일단 전북이 측면 공격을 앞세워서 점유율을 좀 높여갈 것 같아요. 전북이 선두 자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반전에 전북이 리드를 하게 된다면 솔직히 이럴 때는 전북도 서울도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서울도 이제는 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대구에 이어서 강원, 상주, 어느 팀이 서울을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서울은 패배에 당하기 싫어할 거예요. 특히나 지난 제주 경기에서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점을 잃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잃게 된다. 그러면은 3위 자리 절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전반전에 전북이 리드를 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득점 여부에 따라서 난타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지난 경기, 이 경기 스코어 정도? 아니라면은 오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전반전의 무승부나 아니라면 서울이 리드를 하게 된다면은 전북은 역시나 라인을 더 올리겠죠. 더 올려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겠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솔직히 박동진이나 페시치 선수를 활용해서 서울이 반격을 더 할 수 있어요. 전북은 오히려 이런 경우에 공격적으로 좀 뭔가 세밀함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더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북이 좀 불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 밖으로 언더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 골 차로 뭐 서울이 이기든 전북이 간신히 이기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전북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뭐 서울이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경기 서울이 마지막에 실점을 허용했던 거, 이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경기는 서울 승리 아니면 전북 승리로 끝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과연 이번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